작년 요맘때쯤에 비트코인 샀다 하면 연간 수익률이 55% 정도 나와요. 사기라고 봅니다. 아! 이 비트코인 가격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두 개 다 해봤잖아요. 코인이랑 주식이랑. 그렇죠. 이게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허들입니다. 연불리님. 제가 이제 고인물로서 네. 좀 사과를 한번 드릴게요. 네.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난 5월에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출시됐을 때 개당 가격은 0달러였습니다. 그랬던 비트코인 가격이 2011년에 1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1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주식 투자 대 비트코인 투자,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강력한 주식너 염승환 이사님, 가상자산 전문가 김동환 대표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투자해야 한다면 주식 투자 대 비트코인 투자. 하나, 둘, 셋. 비트코인. 예상했던 대로 우리의 환 브라더스 염승환 이사님은 주식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김동환 대표님은 비트코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주식은 뭐 엄청나게 많은 소재를 다뤘습니다. 근데 코인은 실질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하는데 암호화폐, 네. 가상자산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오늘 딱 정해 주시죠.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상 자산이 엄청 큰 범주인데 네. 이 안에 암호화폐, NFT 그리고 뭐 증거나 토큰 이런 것들이 다 가상 자산 안에 들어가요.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재밌는 것이 이 가상 자산이라는 법적 용어가 바뀌려고 하는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뭘로 바뀌는 겁니까? 국회에서 새 법안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용칭이 예, 디자라고 바뀌는군요. 그렇죠. 디자. 용어가 약간 바뀝니다. 가자에서 디자로 바뀌는군요. 네. 근데 가자에서 디자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상은 우리가 이제 가짜야.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이미지가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권혁수님이 이제 예능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딴따라라고 또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입니다. 가상 자산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오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좋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사회 인식이 좀 바뀌는 거죠. 디지털 자산. 전통 금융권 고인물이신 염이사님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기라고 봅니다. 단 시점이 달라요. 굉장히 처음부터.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예, 처음부터 세게 일단 네. 판치를 크게 사기라고 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언제까지?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까지 네. 사기였다. 아니 사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나 그 유명한 구루들도 비트코인 무슨 가치가 있냐, 다 사기지. 네.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네네. 한때. 근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미국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의 자산이 됐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로 저도 바뀌었다. 이제는 좀 인정할 만큼 올라왔다. 근데 김 대표님 어떻게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굳이 뭐 너무 좋은데. 네. 굉장히 흡족하고. 네. 아니 이게 예, 또 예. 굉장히 잘 알려진 주식 고인물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또 인정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왜 암호화폐, 즉 코인 말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주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네. 어떤 해에는 막 1000% 오른 해도 있었지만 이게 빠질 때는 마이너스 72% 빠진 해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거죠. 주식에 그리고 거래 시간도 거의 뭐 24시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걸 대응하기도 마땅치가 않고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이런 변동성도 있겠지만 요 가치 평가 관점이에요.
이 비트코인 가격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부르는 게 갑시다. 뭐 약간 이런 네, 이미지가 저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주식은 명확해요. 엔비디아, AI 지금 칩 잘 만들죠. 전 세계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어요. 네. 주가 다시 올랐어요. 예, 기사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얼마 벌 거고 이게 명확하게 나오고 그럼 이 회사 가치는 얼마야? 암호화폐 뭐 정말 많은 암호화폐도 있잖아요. 알트코인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네. 이 각각을 어떻게 다 가치 평가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음. 그게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가 저는 좀 쉽지 않다. 근데 생각이 저는 이제 포인트가 달랐고 관점이 어떤 게 다르십니까? 이제 합리적 투자에는 주식이 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거든. 합리적인 건 어려워. 제일 중요한 거를 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애들이 합리적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합리적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허들입니다. 일단 기업 공부해야 되죠.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챙겨야 되죠. 개차 대조표, 회계 자료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됐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투자하다가 마이너스 50% 이러면 나는 주식에 재능이 없나 봐. 제 통장 지금 보고 제가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 다 해봤잖아요. 코인이랑 주식이랑. 네. 1인분의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걸리게 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코인이 짧습니다. 코인은 펀더멘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 적어.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유동성만 보면 돼요. 암기 노트가 적네요. 그렇죠. 네. 장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연블리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계십니다. 가령 아들은 경제 공부 열심히 해. 네. 주식 투자를 막 해. 네. 아침에 막 새벽에 미장 보고 막 해. 근데 엄마가 왠지 코인 이름이 예쁜데 찍은 코인이 연간으로 보면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러면 이제 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경제 공부 왜 했나. 잠을 포기하고 내가 그렇죠.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난 3, 4년간 시장이 또 우리 한국은 되게 안 좋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줬어요. 현실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물론 공부할 시간 없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비트코인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시면 돼요. 맡기시면 되죠. 네네네. 뭐 잘하는 펀드 매니저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수익이 단기간에는 훨씬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저도 예전에 강연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진짜 암호화폐로 단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수익을 갑자기 냈는데 네.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전혀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시계열을 짧게 봤을 때잖아요. 주식이 어렵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지만 맞습니다. 대신에 그 공부 과정만 잘 이걸 기준을 자기 걸로 잘 잡아주면 평생 또 그 길을 잘 닦인 길을 그냥 쭉 갈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또 다르십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네. 작년 요맘때쯤에 비트코인 샀다 하면 연간 수익률이 5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적지 않은 수익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뭐 가격 차트 같은 걸 쭉 보시면 물론 부침이 있습니다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계속 우상향 해왔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 뭐 해? 그러면 삼성전자 추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검증됐으니까. 그렇죠. 우량한 기업이고 네. 할 게 없으면 이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다. 그 비트코인이 코인계에 있어서는 뭐 코스피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다. 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대장주를 추천했을 때 수익률이 지금은 암호화폐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워낙 지금 아웃퍼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도 위험성을 안고 있을 거면 금방으로 가자. 그렇죠. 이런 거군요. 자, 그런데 변동성이 둘 다 있다고 치더라도 요 말씀 또 드려야 됩니다. 굳이 상태 상처. 네. 요거는 제가 자진납세를 하겠습니다. 어떤 여기 자신감? 굉장히 여기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이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네. 건데 코인은 네. 시가총액 상위 20위, 그러니까 상위 20개 네. 말고는 가급적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패가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주식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지 조각이 더 휴지 많이 되는 조각이 거군요. 되는 왜냐하면 이 연불님한테 맞으면 아프니까 네. 그냥 자진납세.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상패는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창과 방패처럼 부딪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염승환 이사님에게 공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도 제가 이제 급락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것 중에 저는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보안 문제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긴 한데. 보안과 해킹, 네. 사실 뭐 맞는 얘기예요. 아, 해킹이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네네. 너무 인정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연블리님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다 인정해 아, 예. 버리시니까. 왜냐하면 해킹이 굉장히 위험한 건 맞는 얘기고 네네. 근데 사실 해킹이 그러면 코인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다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해킹은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킹 사고를 겪으면서 여기는 그만큼 단단해지니까 해킹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해졌다. 대처를 하게 되고 그만큼 사고가 이제 점점 덜 나게 될 테니까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반대로 김동완 대표님이 염승환 이사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니까 네. 보통 이제 주식을 내가 어떤 기업이 잘 나갈 것 같아서 그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럼 실제로 잘 나갔어. 그럼 맞춘 거잖아. 네. 근데 주가가 안 올라.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을 안 줘. 네. 안 또. 그 막 이제 찾아봐 기사를. 막 왜 안 가지 주식이?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회사의 이 회장님이 상속을 해야 된다 아들한테.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팔잖아요? 네. 올라가. 오르죠. 무조건이죠. 그거는 불변의 네. 법칙이. 네. 왜 그런 겁니까? 주식은 왜 내가 팔면 오르는 겁니까? 연블리님. 제가 이제 고인물로서 네. 좀 사과를 한번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주 환원을 잘 안 해주고요. 그리고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주 가치를. 근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속드린 건 아닌데 달라졌습니까? 이제 법이 바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왔잖아요. 네. 상법 개정이 이제 될 거예요. 네. 상법 개정은 거기 이제 일하는 이사가 임원이 원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가 더 붙어요. 주주의 이익을. 그 멘트가 포함됐다. 들어갑니다. 포함되는 거. 그러면 소액주주 가치를 이제 무시하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완 대표님, 이 무지막지한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돈 버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네. 뭐가 없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냐면 네. 목표치가 없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얼마를 벌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 머릿속에. 없고 그냥 많이. 그 욕심 이런 분들은 팔아야 될 때 절대 매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대안이 뭐냐면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벌 거다. 그렇죠. 내가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나 이 1,000만 원을 뭐 1,300만 1,300원으로 만들 거야.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코인을 살지, 어떤 전략을 짤지 이게 순차적으로 다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그동안 생각이 달라 해서도 주식 투자 똑똑하게 하는 법은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좀 부담스러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보다 많이 버는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방금 해주신 말씀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네.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옷이 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암호화폐 성과 좋으니까 암호화폐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대 뭐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100만 원이든 네. 50만 원, 10만 원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 네? 준비가 안 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먼저 좀 네. 자기 옷을 찾아보자. 네. 네. 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자, 생각이 너무 달랐다 그럼 $100고요.
하나도 안 달라. 그럼 1달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0달러가 나왔고요. 저는 1달러. 1달러가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코인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전체적인 생각은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진짜. 코인에 좀 대해서. 네. 군요. 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